네, 뉴스의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코너,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끌고 계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의 인터뷰도 스튜디오에 노래 한 곡을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아름다운 이 거리. 예. 서울하면 떠오르는 노래.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로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의 인터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장님, 그 지난 주말에 시장님께서 큰 일을 내셨다는데 우리 그 아쿠아 슬론이라고 하나요? 철인 2종 경기에 직접 참가하셨었죠? 네, 네. 한강에서 수영을 좀 수영도 했습니다. 하시고. 네, 어떠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한강물이 깨끗하다는 걸 좀 몸으로 보여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좀 준비가 부족했는지 반환점 조금 돌고는 쥐가 나가지고 끝까지 수영은 못하고 몸 풀고 나서 쥐 풀고 나서 다시 한 5km 뛰었습니다. 그건 완주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수영도 그게 750m 정도인데 시장님께서 한 400m까지는 수영을 하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쥐가 나는 바람에 못 하신 거고. 뭐 그 정도도 대단한 아마 체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꾸준히 운동해서 내년에는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아까 이제 패널 분들과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의혹으로 배임 혐의로 어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우리 서울 또 시장님이시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서울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도지역 상향을 4단계 세분화하면 6단계를 용도지역을 높여가지고 높이 질 수 있도록 많이 질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예. 그걸 해가지고 그 정바울이라는 그 사업자가 무려 1,300억을 어구, 예. 벌었는데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성남시는 최소한 200억 이상, 그보다 훨씬 더 되겠죠, 사실은. 손해를 끼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위반으로 그 기소가 됐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불구속이 됐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그 이재명 캠프의 그 선거 때, 성남시장 선거 때 아마 그 무슨 저 본부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이 사업체에 영입된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성남시에 결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그 사업자가 돈 벌게 해주는 결정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글쎄요, 뭐 누가 봐도 전후 상황상 분명한데 아마 처벌을 면치는 못할 겁니다. 처벌은 면치 못할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이제 오 시장님은 그런 의견을 주셨고. 서울시 같으면 그런 일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전부 환수를 합니다. 아, 환수. 예.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나 서울시의 이제 SH공사 같은 데서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를 해서 서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그걸 공공기여라고 그러거든요. 예. 기부 체납을 받거나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자, 뭐 이제 그런 의견을 시장님 주셨고 이제 하나 또 뭐 약간 정치 현안적인 얘기일 수는 있으나 왜 이제 총선이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총선 출마 얘기가 뭐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심심치 않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 장관의 좀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정말 그 문제는 그 한동훈 장관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공에 기여하는, 나라에 기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하시는 게 더 큰 기여인지 아니면은 총선에 출마하시는 게 더 큰 기여인지는 아마 그건 본인이 아마 심사숙고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심사숙고는 한동훈 장관이 하겠지만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보는 개인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의견. 글쎄요, 그건 하도 그 경우의 수가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출마하는지도 중요하고, 그 지역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시기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좀 신중한 평가를 주셨어요. 자, 오세훈 시장님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약자와의 동행 이 얘기가 떠오르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그동안 추진하고 계신 이 약자 정책을 우리 오 시장님이 아주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약자 정책에 이렇게 진심이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첫째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OECD 선진국이 될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 통합에 크게 장애사유가 되죠. 예. 더군다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악순환이 계속돼서 그 어려운 분들 보듬는 거는 뭐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정당이든 기본적인 책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런 그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진심인 정당이 선거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엊그저께 있었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저희 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과연 무엇으로 떠나간 민심을 다시 되돌릴 것이냐. 저는 그건 약자와의 동행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요,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이 약자 동행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셨던데 이게 뭐예요, 시장님?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그 정책을 뭘 만드는 정책을 할 때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걸 반드시 전제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 약자 동행 지수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데 이걸 지수화해서 매년 그 지수를 50개 부문에서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뭐 장애인, 뭐 어르신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요즘에 이제 새로 등장한 사회적 약자 개념이 뭐 그 가족 돌봄 청년이라든지 네.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리분둔 청년이라든지 이런 그 종류를 5가지로 세 분류를 해서 네. 단 하나도 소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2022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놓고 수치가 올라가도록 하겠다. 네네네. 이런 의지의 반영, 대국민 약속이죠. 이게 근데 세계 최초라는 의미도 좀 있더라고요. 세계 최초. 전 세계 최초지만 좁혀보면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치인, 진보 정치인 할 것 없이 예. 뭐 약자를 위한다고 표방하는 민주당에서조차도 네.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부심을 가집니다. 네, 오 시장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약자 동행 지수잖아요, 지수.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약자들이 뭔가 피부로 느껴야 할 텐데 그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이제 그 대국민, 대시민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매년 연초에 그 전에 성적표가 나올 텐데 예. 무서운 건 수치입니다. 예. 이번에 선거에서 져서도 17% 이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실감이 나잖아요. 그동안에 막연히 생각하던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수도 숫자로 발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챙겨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시장님, 아까 이제 잠깐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 진기훈 후보가 김태우 후보 뭐 압승을 거뒀는데 시장님으로서 좀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참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참담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1년 전에 구청장 선거할 때 김태우 구청장이 2.5% 이겼거든요. 네. 저는 그때 14%를 앞섰습니다. 네. 그런데 1년 조금 지났는데 지금 17%를 졌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적어도 20%에서 30%가 마음이 떠난 겁니다. 네. 이 마음이 떠난 20%, 30%의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이제 회복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그런 큰 숙제가 국민의힘에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시장님 뭐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됐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또 나와 주셨으니까 꼭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시장님. 예. 서울시는 동행 매력 특별시가 슬로건입니다.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이고 매력은 서울을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 두 개를 똑같이 중요한 비중으로 놓고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는데요. 저의 마음은 약자와의 동행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얹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약자 동행 지수를 아주 그런 그 강한 의지를 담아서 발표했는데 네. 그 실천 의지 지켜봐 주시고요. 예. 매년 비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약자 동행 지수라는 이 6글자를 시청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생을 부탁해.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